입시를 묻다. 피기맘.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제가 계속 소개해드렸던 의대 합격 따라하기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유튜브에는 그 내용을 쭉 지속적으로 한 달에 몇 번씩 해가지고 내용을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책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고 하면은 방송도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피기맘 홈페이지에 별도로, 피기맘 잘 아시죠? 여기 홈페이지 와보시면 입시수다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입시수다방을 눌러보시면 입시수다방 바로 밑에 의대 합격 따라하기 코너를 따로 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책을 읽으시다 궁금한 거나 아니면 아이들 이제 책대로 의대 합격 따라하기니까 뭘 따라해야 될 거 아니야. 막 따라하다가 안 되거나 궁금하거나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걸 보고 글로 거기 남기기도 하고요. 글로 남기기엔 너무 내용이 많아. 그러면 유튜브에 별도로 촬영을 해서 피기맘 쪽에 올려둘 테니까 요 홈페이지하고 그 우리 피기맘 유튜브를 둘 다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뒀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유튜브 라이브 월요 라이브에서 의대 합격 따라하기 코너를 별도로 신설을 해서 거기서 질문도 바로 받고 이렇게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돼요. 바로 받고 논의를 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10월 중순 중에 별도로 저희가 이제 저희 책을 사시고 회원가입하신 독자들 대상으로 제가 중계동 의대반 애들하고 하는 거랑 똑같이 온라인상으로 의대 합격 따라가기를 실질적으로 같이 하는 컨설팅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오픈을 할 예정이니까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책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전반적인 것만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책은 1, 2, 3, 4, 5장 이렇게 5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의대 입시의 구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의대 가려고 누군가 목표를 잡으면 설명회를 가거나 아니면 자료를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대 가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수시가 어떻고 정시가 어떻고 수시에는 뭐가 몇 프로 들어가고 요것만 설명해줘. 그러니까 전체를 그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조감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1장에서는 의대 입시를 좀 전체적으로 하늘 위에서 조감하는 개념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대 합격의 진실 바로 보기, 그 다음에 복잡한 의대 구조냐 실제로는 단순하냐. 실제 의대 구조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냥 다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건 뭘 잘해야 되고 뭘 못해도 되고 이게 나뉘어져 있을 때 복잡한 건데 의대는 안 그래. 다 잘해야 돼. 되게 단순한 거다. 그리고 그 전체 구조를 그래서 입체적으로 이해해보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의대의 특수한 수요와 공급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대부분의 그 대학들은 학과 차원에서 보면 수요와 공급이 거의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문과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학과가 경영학과인데 경영학과는 대학에서도 가장 많아요. 서울대, 연대, 고대도 문과에서 경영학과 인원이 제일 많아요. 지방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서울대에도 있고 연대에도 있고 충남대에도 있고 웬만한 대학엔 경영학과가 다 있어. 그러면 실력에 맞게 누구든 경영학과를 갈 수 있어요. 서울대 경영이냐 건대 경영이냐 충남대 경영이냐 부산대 경영이냐 대학은 달라도 경영을 하고 싶은 친구는 다 경영을 전공할 수 있어. 근데 이놈의 의대는 그게 아니에요. 의대가 있는 대학이 39개밖에 없고 그것도 모집 인원도 서울대 전체에서 제일 많지 않아요. 경영이랑 또 달라. 그래서 학교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의대라는 특수학과는 서울대 의대를 못 가면 지방대 의대도 못 가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 의대를 못 가면 충남대 의대를 가면 되고 충남대 의대를 못 가면 조선대 의대를 가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영학과식의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제가 특수한 수요와 공급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왜 이렇게 의사 선호도가 높아졌냐? 의대 선호도. 당연히 의사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기도 하고 직업적으로 안정돼 있죠. 왜? 정년이 없잖아. 직업적으로 안정돼 있지, 수입도 보장돼 있지. 그 다음에 본인들이 느끼는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옛날에 판검사들이 막 어깨에 뽕이 들어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어디 가서 검사 그러면 욕 먹지 않나? 뭐 옛날에 뭐 판사가 음주운전 걸려도 다 빼줬는데 요즘은 다 구속, 오히려 더 가중처벌됩니다. 그게 별로 이제 없고. 그 다음에 안정적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폼도 나고 돈도 되고 지위와 역할도,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좋아진 데 가려고 하는 걸 누가 말려? 그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실한 데이터를 극복하자, 이런 거는 그 공대 데이터하고 의대 데이터를 대부분의 입시 관련 기관이 동일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 공대, 연대 공대, 고대 공대, 서강대 공대 가는 거는 뭘 중심으로 만드냐 하면 모집 인원하고 선발 방법이 중요해요. 근데 서강대, 성대, 한양대의 학종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거든. 근데 의대는 모집 인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수능 최저예요. 내가 고대 의대를 가고 싶어. 고대 의대가 28명을 선발하는데 뽑는 방법은 서류 100%, 학생부 100%야. 그래, 거기까지 좋아. 그럼 이제 고대 공대는 최저도 4합 8 정도니까 웬만한 수준의 고대 공대 낼 만한 친구는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고대 의대는 어차피 1, 2등 위주로 내는데 수능 최저가 4합 5야. 그것도 탐구 2개 평균으로. 그러면 내가 전교 1등을 노릴 만한 친구인데 고대 의대를 목표로 하려고 하면 당연히 28명밖에 안 뽑는데 뽑는 방법은 학생부만 보고 뽑네. 근데 이걸 아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수능 최저가 4합 5네? 이게 같이 병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문과나 공대처럼 의대 데이터를 제가 보면 막 속이 터지더라고요. 수능 최저는 별도 페이지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앞에 것만 보고 뒤에 건 안 봐. 왜? 당연히 서울대 공대를 노리는 애도 수능 최저 신경 안 쓰고 계속 학생부만 하니까. 그 의대 갈 애들도 착각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요 의대 합격 따라하기란 책에서는 특별히 데이터를 자기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된다. 나한테 필요한 자료만 따로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별도 섹션으로 만들었고요. 의대 입시, 수능 최저 엄격함, 이거 넣어놨고요. 그러니까 거의 무슨 이공계 입시나 문과 입시는 그냥 사기업에 입사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뭐 전과 조회는 하겠지만 무슨 막 배경조사 이런 것까지 안 해. 근데 의대 가는 건 거의 사제 되는 거 비슷해요. 사제. 그래가지고 막 온갖 걸 다 뒤지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수능 최저 이 무지막지한 게 있는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유독 의대 입시에만 진실을 공교육에서 가린다. 이 얘기는 얘기가 너무 길어. 쪼려서 하기 어려워서 뒤에 본문에서 다루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보자 했고, 의대 입시 모집 인원에 대해서 오해한 게 뭐가 있나. 그리고 자기한테 필요한 공부만 최적의 시기에 해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한테 필요한 게 요소가 뭐니까 내가 어느 시기에 뭘 공부해야 될지를 하자. 그래서 요거 일장을 잘 읽으면 전체 의대 입시의 어쨌든 기본적인 틀은 이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장에서는 의대 입시 공략법과 모집 인원 분석이라고 제가 해놔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공대랑 똑같은 데이터로 의대 입시를 설명하고 있는 그 그지 같은 걸 좀 깨자. 그래서 저는 의대 입시는 별도로 해야 되는 거고 확실하게 모집 인원을 대학별로 전체적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수능 준비 못한다. 왜 의대 입시엔 최저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 그걸 1번으로 넣었어요. 그 다음이 중학교 때 수능 준비 안 하면 의대 못 간다야.
왜? 고등학교 가면 모든 조직과 어른들이 수능을 조직적으로 못하게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미리 해놓고 가야 돼. 그거고 의대 모집 인원 분석을 대학별로 했고요. 그 다음이 전형별 모집 인원이 시사하는 점이 뭔지 정리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인재가 있는 지역별 모집 인원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대 합격은 수능이 좌우한다로 수능 체크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교과와 수능 과목을 분석한다. 현재 고1, 그 다음에 현재 중학생들, 그리고 특목고 1학년 입장에서 또는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 고등학교 가면 내신에선 뭘 배우고 수능 과목은 뭘 보는지를 좀 비교해 보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도 전략적으로 의대를 가려면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1순위는 수능 공부하기에 유리한 학교가 의대에는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수능의 득점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의대 입시 공략법과 모집 인원 분석. 보셔서 소제목만 보면 알겠지만 의대 입시의 공략법의 1순위는 수능 준비다. 그런 걸 2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의대 합격의 세 가지 요소가 뭔지, 그 세 가지 요소는 수능, 내신, 고등학교 브랜드 세 개라고 저는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정리를 했는지를 작은 섹션으로 보면 의대 합격 학습 루틴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전국 고등학교의 구조가 어떤지, 의대 합격의 합격 요소 1번인 수능, 그다음에 2번인 수시의 필요 조건인 내신, 그리고 고등학교 브랜드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각각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수능 준비 로드맵을 별도로 떼가지고 수능 의대 입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넣어놨는데, 수능 준비의 난제, 수능 과목과 내신 과목이 일치하지 않는다를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수능 준비는 중학교 때 가장 많이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수능 준비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시기별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고3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능 준비를 하지 말라는 꿰들이 많아. 가스라이팅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피해갈 것이냐. 그런 수능 준비 방해꾼들의 헛소리를 피해가는 전략을 넣어놨고요. 수능 지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학교 내신으로 고등학교 내신을 예측해 보기를 특집 부록으로 하나 넣어놔 봤습니다. 중학생들만 보는 거예요, 이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5장이 지난 10여 년간 의대 합격한 선배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제 의대 간 친구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토대로 해서 만든 거죠. 의대 합격을 하는 지수를 제가 개발을 했고요. 의대 합격 지수를 알아보는 방법을 설명했고, 본인 거 채점해보는 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반에 우리 학부모님들은 5장부터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다 앞에 거 읽기 전에 5장부터 본 다음에 우리 아이 현재 의대 합격 지수를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에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제 의사 표현을 해주시면 요거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대 합격의 요소 첫 번째는 머리예요, 머리. 근데 머리 중에도 우리가 요즘 21세기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교육의 화두는 머리 개발, 뇌과학에 의해서 머리를 개발을 잘 해야 되고, 그 중에 으뜸은 창의력이야. 그럼 창의력이 과연 시험을 잘 보는데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 의대 가는데 과연 창의력이 도움이 되냐, 이런 걸 좀 알아본 거고요. 그리고 창의력이 몇 점의 배점이 있는지 제가 정리를 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사고력입니다. 사고력은 수능으로 치면 이제 킬러 문제, 내신 문제에 있어서도 좀 어려운 난이도, 고난이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량으로 시험 능력에서 되게 중요하게 필요한 요소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기 능력, 우리가 흔히 머리가 좋다 그랬을 때 과거에 20세기에는 머리가 좋으면 암기력으로 했어요. 그래서 파이를 끝까지 다 외운 인간이 머리가 좋다라든가, 묘기대행진에 나와서 3살짜리가 천재문을 외우면 막 천재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 거였죠. 근데 요즘은 암기력이 좋다 그러면 무시받아요. 창의력은 없니? 이런 식으로 무시받는데, 암기력이 시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체크를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대 합격 요소 네 번째로는 눈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떻게 눈치가 없는지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공부하는 이런 게 아니고 공부를 별로 안 하더라도 시험에 나올 것만 쏙쏙 찾아서 공부하는 그 눈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성실함. 하여튼 결론은 성실함입니다. 머리가 좋은데 불성실한 학생하고 머리는 보통인데 성실한 학생이 누가 대학을 잘 갈까요? 당연히 성실한 애가 대학을 잘 갑니다. 그래서 그런 성실함이 뭔지, 그리고 마지막의 불타는 승부욕. 의대를 못 가면 재수해서라도 가야지. 근데 대부분의 이 승부욕이 없는 친구들이 대학 입시를 망하는 케이스는 그거죠. 나는 의대가 목표였는데 조금 성적이 부족하니까 공대 가야지. 아, 그래도 공대? 그것도 좀 부족할 것 같으니 문과로 바꿔볼까? 아, 서울은 안 될 것 같으니 지방이라도 가야지. 이렇게 자꾸 자기의 목표는 없애고 내 현재 성적표만 들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친구는 절대로 의대가 아니고 하여튼 웬만한 학교도 못 간다. 그래서 이 승부욕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 크게 6개로 제가 그 합격 지수를 한번 분석을 해봤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키워나가는지가 요 5장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5장의 끝에 이 핵심 공부의 핵심들을 어떻게 키울 건지를 정리해 놨으니까 이렇게 골고루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이제 의대 입시 구조 이해하기에서 초입부까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뭐 5월에 이제 저는 되게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생각해요. 뭐 8.15 해방도 있고, 뭐 6월 항쟁도 있고, 뭐 직선제가 도입된 것도 있고 하지만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엄청나게 의미가 높은 그러니까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 우리도 의료 시스템을 좀 더 편하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되냐 봤을 때 국민이 직접적으로 느낀 게 의사가 부족한 거 아니야? 이걸 좀 해결해 줘. 너무나 자연스러운 국민들의 요구가 표출이 됐고, 근데 그거를 계속 의사라는 이익 집단, 의협 등 이익 집단에 의해서 막혀 있던 게 드디어 어쨌든 아직 성공한 거는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5월에 2,000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의대 입시가 30년 만에 5,000명으로 된 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그리고 그게 반영이 돼서 올해 수시 원서 접수까지 끝났어요. 이제 논술 시험이 시작이 되고 있고 이제 수시는 되돌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물론 아직까지 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되니 말아야 되니 지금부터 다시 논의해야 되니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거는 막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의협도 의사 단체들도 입장은 죽어도 안 늘린다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늘릴지 다시 논의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는다는 전제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친구들은 아마 고2들일 겁니다. 뭐 이게 뭐 여당, 야당, 정부도 그래 2006년 건 논의해볼까? 뭐 이러고 앉아있으니 지금 고2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뭐 하긴 하지만 어쨌건 이거는 이제 늘어나는 건 변함없는 게 됐어. 2,000명이 될지 1,000명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그래서 우리는 의대 인원이 좀 늘어난 시대고 올해 고3이 첫 세대예요. 그리고 이 책은 지금 그 2026학년도 이미 발표된 모집 계획안을 전제로 썼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도 그거에 해당되고 뭐 그 구조, 그다음에 수능 최저 전부 다 그 계획안에 따라서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변동이 생기면 이제 내년도 버전, 2026학년도 버전에서는 바뀐 숫자로 다시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요 흐름을 좀 잘 이해하시고 어떻게 준비할지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대 합격 진실 바로 보기, 이게 첫 장인데 의대 합격의 진실은 제가 요 중요한 이슈들은 박스로 체크해가지고 별도로 해놨거든요. 까먹지 말라고. 우리 이 책을 주로 보시는 분들이 아마 30대 후반이거나 40대 아줌마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절대 까먹으면 안 될 건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의대 합격의 진실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좋은 학생이 의대를 간다는 겁니다. 제도에는 허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도의 허점을 찾거나 아니면 어디 빈틈이 없나 이런 거 찾지 마시고
공부해서 가야 된다. 공부를 안 하고 엄마가 내가 좋은 자리를 알아봤어.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서울대 공대 가는 애보다 2배쯤 공부해야 됩니다. 의대 가기가 가장 고통스럽게 공부를 해야지 가는 자리란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좋은 성적을 비교과로 만회할 수 없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성적이 안 좋으면 못 가는 겁니다. 내신이 안 좋으면 수시로 의대를 못 가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정시로 가야 되는 거야. 올해 고3 때 수능 성적이 안 좋으면 고3 때 못 가는 거고 그래서 재수학원 가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피눈물을 한 3바가지 흘리고 나서 재수한 정시로 가는 겁니다. 혹시 재수로도 못 가면 삼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허점은 없다. 아무리 우리나라 대입이 후졌어도 공부 안 한 애가 의대 가는 그런 빈틈은 없다. 그 다음이 비교과는 동점 처리 정도의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내신이 1등급인 애를 내신이 2등급인 애가 비교과가 좋아서 뒤집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엔 그닥 신경 쓸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2,000개고 아무리 의대가 늘어도 5,000명이다. 그럼 한 학교당 2명 반 가는 겁니다. 고등학교의 반은 2명 가는 거고 고등학교의 반은 3명 가는 겁니다. 2.5 반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전교권 내신 성적이 아니면 의대 합격은 불가능합니다. 그때 어떤 엄마가 물어봅니다. 아니 작년에 제가 찾아봤더니 휘문고는 수시로 10명 갔다는데요. 그래 뭐가 있는 거냐 하면 고등학교마다 상위권의 개념이 약간 넓은 거예요. 휘문고 그래요. 휘문고 상위권은 10등까지야. 10명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강남 아니고 자사고도 아닌 외곽에 있는 학교는 의대를 한 명도 못 가는 학교. 휘문고가 10명 가면 5개 학교는 한 명도 못 가는 거지. 왜 자기들 갈 자리를 뺏겼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2,000개 학교 정도가 원래는 2명이나 3명을 가야 되는데 학교의 브랜드 파워라든가 아니면 모여있는 집단의 우수함에 따라서 어느 학교는 100명 가. 휘문고가 100명 가잖아요. 수시는 10명이고 나머지가 정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휘문고 20등은 수시로는 못 가니까 자력으로 못 가잖아요. 20등 간다고 비교과를 아무리 해도 못 가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깨끗이 포기하고 나는 내신 성적으로는 못 가네. 수시를 포기하고 재수를 한 각오를 하고라도 뭐 고2부터 수능에 올인해서 정시로 의대를 간 거예요. 잘한 거지. 근데 나는 어떻게 제도가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 학교에서 5등이 의대를 가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계속 5등 하면서 저 학생부에는 의대를 위해 국어 세특에도 써 있어. 이 친구는 의대가 목표이기 때문에 책을 읽어도 의대 관련된 것만 읽어. 이런 거를 세특으로 써가면서 전교 5등 했는데 나중에 원서 내려고 봤더니 이번 생에는 의대는 못 간대. 이런 걸 뒤늦게 알면 어떡해.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대에 가는 건 어쨌든 수시로 가려면 전교권에 있어야 돼. 그게 학교마다 1등인지 2등인지 10등인지는 그 학교를 확인해서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못 가면 정시로 가야 되는 거고. 어쨌든 성적이 안 돼서는 의대를 못 가는 게 팩트다. 이걸 제가 첫 번째 표로 만든 건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교과 따위는 잊어버리고 어쨌든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내신으로 갈 수 있는 한계는 이미 최근 사례로 A 고등학교 몇 명, B 고등학교 몇 등, C 고등학교는 아무리 세더라도 한 명도 못 가. 뭐 이런 사례들이 있고 그게 팩트다. 팩트를 확인하고 내 의대 합격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우리 진실에 눈을 떠야 된다. 의대 학종이 없다. 의대 학종은 동점 처리다. 비교과로 성적을 만회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걸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 중에 보면 그런 게 써 있죠.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모델 학생은 뭐 100년에 한 번 나오는 이상한 케이스, 성적도 안 좋았는데 의대를 간 케이스가 어디서 있죠. 미달도 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의대를 간지 우리가 걔를 따라서 배워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뭐 연애 3번 하고 팽팽 놀다가 천공 친구쯤 되는 분을 찾아가서 어디 의대를 쓰면 빵꾸 나나요? 이런 걸 알게 돼가지고 거길 냈더니 붙었다.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그분을 나도 만나
이걸 하려고 우리가 개고생하면서 의대 준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루는 건 의대에 붙은 10명 중에 표준적으로 붙은 8명, 9명 이상하게 붙은 애들 말고 정상적으로 붙은 아이들이 어떻게 의대를 갔는지를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동네마다 있죠. 카더라 통신이 많아요. 뭐 4등급인데 의대 갔다. 뭐 제가 제일 많이 들어본 카더라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친구를 나중에 추적을 해봤는데 저 강원도에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의 4등급인데 그것도 지역 인재로 겨우 강원도에 있는 의대를 간 거예요. 그렇게 따라하면 돼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되더라도 매년 나오는 케이스도 아니야. 그거를 따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진실의 팩트 체크를 해가면서는 혹시 우리 엄마들이 혹시 카더라라고 들은 게 있으시면 댓글에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그거 우리 같이 분석해보고 역시 카더라는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걸 좀 찾아가는 걸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의대 합격 따라하기에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세부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이제 전체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1장부터 하나씩 좀 파헤쳐 가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